유행은 꼭 패션, 뭐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유행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번 기회에 춤을 한번 배워볼까 해. 그래서 이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걸 해볼까 해요. 해보고 싶어요. 하려고 해요. 이런 표현을 연습해 볼 거예요. 국가의 학습 목표는 계획 말하기와 의견 말하기인데요. 먼저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 intention을 볼까 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법을 연습할 거예요. 좀 볼까요? 나도 이번 기회에 춤을 한번 배워볼까 해. 아마 춤이 유행인가 봐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춤을 배우고 또 배우고 싶어 하나 봐요. 그래서 뭐뭐이가 유행이다를 사용해서 요즘에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패션, 그러니까 옷이라던가 아니면 액세서리, 가방 이런 것들을 패션, 그리고 어떤 헤어스타일, 취미 활동, 대중문화. 여러분이 집에서 요즘에는 어떤 것이 유행인지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 파리에는 어떤 패션이 유행인가요?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헤어스타일을 많이 해요? 취미 활동은요? 그리고 대중문화에는 뭐 스펙타클 공연이라던가 춤이라던가 예능 프로그램, 뭐 무한도전, 이건 예전 거가 런닝맨 이런 것들이 예능 프로그램일 거고요. 노래도 될 수 있겠고요. 한번 생각해 오세요. 생각해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보기를 볼까요? 요즘 화면이 큰 휴대폰이 유행인가 봐요. 우리 배웠어요. 그렇죠? 일문성 불량. 그래서 화면, 에크랑, 큰. 그래서 휴대폰인데 손 에크랑. 이 유행인가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휴대폰을 바꿔볼까 해요. 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에게 3시에 만날까요? 하면 son intention을 물어보는 거죠. Est-ce que ça vous dit que l'on se voit à 3h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볼까 하다라는 거는 나의 의도, mon intention을 나에게 à moi-même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e poser question à soi-même 정도 될까요? 그래서 son intention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je pense à faire ça.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볼까 하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2번과 3번과 4번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연습을 해보겠죠? 이번에는 빌리하고 리사의 대화를 들어볼 거예요. 리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요? 아마도 나도 이번 기회에 춤을 한번 배워볼까 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한번 잘 들어보세요. 3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 방송 댄스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방송 댄스 배우는 게 유행인가 봐. 응.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춤을 한번 배워볼까 해. 그런데 학교 근처에는 댄스 학원이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잘하는 댄스 학원이 있는데 소개해 줄까? 안 그래도 어디서 배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마워. 네,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이해했어요? 혹시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러 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우선 적어서 수업 시간에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 단어가 어떤 건지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이 대화를 듣고 집에서 대화를 요약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뭐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을 것 같다 혹은 는다고 생각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먼저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몇 가지 단어들, 표현들을 알아야겠죠. 우선 뭐 염색머리, 하이힐, 빨간색 립스틱, 짧은 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래요. 누가 머리를 염색하건 말건 하이힐을 신건 말건 발레린을 신건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건 아니면 아예 바르지 않건 바지를 짧은 것을 입건 긴 것을 입건 별로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개성은 뭘까요, 여러분? 개성에서 개는요. 개인, 안데비듀 할 때의 개예요. 그리고 성은 성격, 백손 때의 성이에요. 그러면 개성은 뭘까요? 개성은 보통 자신만의 특별한 점, 이것을 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성,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키가 작은 사람이 신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글쎄요. 키가 작은 사람은 자신감이 없나요? 어쨌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이 신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찾아오세요. 세 번째,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인다. 자, 생기에서 생은 살아있다. 날생, 우리 생일할 때의 생이에요. 기는 기운, 어떤 에너지 할 때의 기예요. 그러면 생기라는 건 뭘까요? 뭔가 힘찬 기운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생기는 프랑스어로는 뭘까요? 그 다음 나머지 표현들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표현들이 이 네 가지 염색머리, 하이힐, 빨간색 립스틱, 그리고 짧은 바지 중에서 어떤 것을 말할 때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오시고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배운 표현들을 우리는 뭐뭐 한다고 생각해요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염색머리를 하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말해보십시오 했어요. 요즘 뾰족한 하이힐이 유행이어서 저도 하나 사보려고요. 여기서 뾰족한 하이힐은 푸앙티를 말하는 거겠죠. 저도 하나 사보려고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의려고요 라고 말을 했더니 우리가 유행도 좋지만 발이 편한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을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는데요가 더해진 표현이죠. 그 말은 즉슨 j'ai l'impression,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그런데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한 거죠.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유행도 좋지만 발이 편한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 직접적인 직접적인 말이 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은데요로 끝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4번 문제에서는 여러분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을 것 같은데요를 사용해서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떤 이제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제 생각에는 혹은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 따르면 이라는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이에요. 생각하다 보다 는 다른 말이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mon point de vue 혹은 mon avis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유행만 따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유행만 따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은 것 같아요를 사용해서 또 날릴 때 그 억양을 조금 낮추는 대신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는 accords라고 했어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당신 말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론, 대화가 되지 않겠죠. 말싸움을 하게 돼요. 디스퓨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 씨의 말도 맞지만 vous avez raison mais 이렇게 누구의 말도 맞지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엔 발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국어 첫 번째 시간에 국어의 발음은 겹받침입니다. 겹받침이라는 건 받침인데 자음이 두 개예요. 이것을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박스 안에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겹받침의 발음. 갑, 갑, 없다, 없다, 여덟, 여덟, 싫다, 싫다, 닭고기, 닭고기, 삼, 삼, 네, 겹받침의 발음들이 여기서는 갑, 없다, 여덟, 싫다, 닭고기, 삼 했어요.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자음들을 발음을 했죠. 그리고 닭고기하고 삼은 뒤에 있는 자음을 발음을 했어요. 사실 이 겹받침 같은 경우는요. 겹받침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 비읍 시읒은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음을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밥다 하면은 막쉐 드시 되나요? 에크가세? 이 밥다라는 것은 자음 앞에서 그러니까 devant une consonne 자음 앞에서는 밥으로 발음하고요. 그런데 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에는 넙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리을 비읍이지만 비읍을 발음을 하죠. 밥도 마찬가지로 밥다, 밥소, 밥지, 밥는, 밥게, 밥고 여기서는 발다가 아니라 밥다로 넙죽하다도 널죽하다가 아니라 넙죽하다로 발음을 하죠. 다시 정리할게요. 이런 기역 시옷 니은즈 리을 비읍 리을 시읒 리을 티읒 비읍 시읒 겹받침은
앞에 있는 자음을 발음해요. 앞에 있는 자음을 발음해요. 하지만 밥과 넙에서 이런 예외, 엑셉시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뒤에 있는 자음, 그러니까 기역, 미음, 피읍을 발음합니다. 닭, 흑과 막다, 늑지 뭐 이런 경우처럼요. 그런데 리을 기역 중에서 이런 엑셉시용, 예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맑게가 아니라 맑게, 묽고, 얽거나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얼마나 이해했나요? 더 다른 연습은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